안녕하세요. 강영천입니다. 여러분은 그 갑상선이 건강하십니까? 그 갑상선은 그 갑상선이 생산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워낙 저희들이 태아에서 이 몸이 발육하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는 우리 몸의 어떤 건강한 대사작용, 우리 몸이 오늘 내가 참 건강한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그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실제 그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이빙 하는데도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이브 웹 잠수의학 Q&A에 이렇게 보니까 갑상선에 대한 제목이나 혹은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갑상선 로봇 수술하고 나서 다이빙 언제 해도 되느냐, 뭐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다이빙하는 시점, 이런 것들, 그다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갑상선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갑상선 질환과 다이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이 갑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갑상선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질환이 있을 때 혹은 치료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이빙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샘입니다.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즉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에너지 및 대사를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는 위치는 저희들이 그 목 중간, 지금 위에 이 그림 보시면 이 갑상선을 만지기 위해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의 이 부분 중간에 있으면서 그 후두를 만드는 갑상연골 바로 밑에 있으면서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나비 모양 갑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 태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가 그 성장할 때도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그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거나 혹은 근육의 어떤 긴장, 강도 이런 것을 유지해주고, 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일도 갑상선 호르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정상 수치에서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기능 항진증 혹은 저하증 이런 게 오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뭐 몇 가지 언급할 만한 게 있긴 한데, 저희들이 소위 이 C가 갑상선, 사이록신, 이 갑상선 호르몬을 이야기하고 3, 4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그 4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갑상샘은 저희들이 그 뇌 쪽에 있는 어떤 피투이터리라고 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위에서부터 어떤 그 releasing 호르몬, 분비시키는 그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 stimulating 호르몬, 이게 와서 갑상선에서 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어떤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 갑상선은 그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당연히 기능 항진증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게 되면 저하증이 오고, 갑상선 자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상선에 어떤 혹이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건강한 갑상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혹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자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목을 만졌을 때 갑상선 있는 부위에 뭔가 작은 혹이 만져질 때 저희들이 결절이라고 부르고, 이 결절은 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다 있지만 이것을 감별해서 치료의 원칙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부정맥, 그다음에 심부전 같은 어떤 다른 심장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고요, 체중이 떨어집니다. 중추신경계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도 갑상선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갑상선에도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사람이 엄청 피곤해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몸에 무릎 반사, 발목 반사 했던 반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서맥, 천천히 뛰는 거죠. 이게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 이거에도 심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저하되겠습니다. 뭐 검사는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뿐만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머리에서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같이 다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스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갑상선에서 특별하게 테이크되는 그 요도를 주사를 합니다. 혹은 그 테크니슘 같은 약을 줘서 그 약들이 갑상선에 모이기 때문에 이게 스캔해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CT 스캔 하면 안에 있는 종양 같은 게 아주 잘 보일 거고요. 특히 그 결절이 있는 경우는 아주 가는 주사바늘을 저희들이 초음파를 들여다보면서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거를 당겨서 그 안에 있는 조직을 조금 얻어서 그걸로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 해서 애들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 갑상선 관계되는 모든 호르몬 같은 것들의 어떤 정상 수치를 한번 찾아서 올린 겁니다. 갑상선 질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기능 항진이 왔을 때는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셈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너무 많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면 이것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호르몬이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갑상선 자체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건지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기능이 저하될 때는 특히 어떤 수술 같은 거를 하고 나서 갑상선이 없어지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먹습니다. 약 먹으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염이 왔을 때는 염증을 치료하면 될 거고요. 결절이 있을 때는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서 거기서 약간의 세포를 얻어냅니다. 문제는 이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이 검사는 한 번 했을 때 암세포가 나오면 바로 암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해서 암세포가 안 나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결절은 암이 아닙니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지금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최소한 저희들이 3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이 흡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절개 수술을 하거나 필요하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이 많은 이 갑상선 쪽에 진료나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같은 겁니다. 이 갑상선의 악성 종양, 즉 갑상선에 암이 오면 다른 부위의 암과 달리 이 암치고는 굉장히 착하게 굽니다. 물론 다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에는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도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90에서 98%가 유도암 혹은 여포암입니다. 얘들이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질암 혹은 미분화암 같은 것은 5%가 채되지 않지만 얘들은 일단 확진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술과 다른 방사선 동요원수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뒤에 말씀드린 이 수질암이나 미분암인 경우는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 위에 있는 경우, 유도암이나 여포암 같은 경우는 암보험에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특히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아마 갑상선암은 다 암보험에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유도암과 여포암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생겼을 때 절대로 너무 암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특히 조직 검사 결과가 유도암이나 여포암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 갑상선 양성종양이라고 간주하고 대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만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사실은 갑상선의 어떤 질환 하나하나를 다 별도로 따지는 게 맞지만 조금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갑상선의 기능이 현재 항진증 혹은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은 다이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중에서 다이빙을 할 때 벌어지는 많은 생리 현상, 그중에는 어떤 저희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런 반사작용 같은 거 이런 걸로 연관이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면서 다이버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상선 염이 있다면 그 염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일단은 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염증은 치료하고 나서 다이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 즉 이게 암이냐 아니면 양성종양이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거고요.
제 원칙은 갑상선에 생긴 결절은 가급적이면 일찍 수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갑상선 암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암치고는 착해서 뭐 암을 가지고 운동하고 암을 가지고 다이빙 하시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다른 수술과 거의 마찬가지로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가정했을 때 절개 수술을 하면 최소 6주에서 길면 한 8주 정도 기다리시면 모든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고 간주해서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 갑상선의 소위 말하는 로봇 수술 혹은 내시경을 사용하는 이런 수술을 했는 경우는 그 수술 후 다이빙까지 대기 시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한 4 내지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이 되느냐, 혹은 내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을 때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